네, 건축법의 기본 이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의 6번째 테마는 지역 등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건축법에서 면적을 따지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 통상적으로 면적은 건축물을 짓는 토지, 대지 면적,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는 부분, 건축 면적, 각 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더하는 개념으로 연면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앞에서 공부가 조금 됐는데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따지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본 높이를 재는 방법, 한 층의 높이를 재는 방법인 층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층수를 따지는,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층고, 층수 따지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자,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 분할할 때 지켜야 되는 그 면적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면적, 높이, 대지 분할 제한으로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보실 겁니다. 나중에 이순환 때. 자, 일단 면적을 산정할 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 면적은 4가지가 있는데 대지 면적부터. 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경사진 대지라고 하더라도 쭉 우리가 수평으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수평한 상태에서 대지 면적을 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지는 이렇게 경사면 대지지만 실제 우리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평평하다는 전제로 이렇게 대지 면적을 재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가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면 건축주한테 불리한 일이 생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대지 면적은 용적률 공식의 분모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분모가 작아지면 용적률이 200% 변함이 없을 때 건축 연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돼서 이 분모에서 숫자가 작아지면 자, 건축 연면적도 같이 작아집니다. 이 용적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주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위에 바닥 면적에서 빠지면 건축주한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 모퉁이 대지, 건축선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 자, 이런 부분들 후퇴한 건축선과 자, 지금 보시면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요너비 미달 우리 앞에서 배웠고 모퉁이 대지라는 건 좀 건너뛰었는데 어쨌든 이 개념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넓이 미달이나 모퉁이 대지에서 건축선이 따로 이렇게 후퇴해서 정해지면 후퇴한 건축선과 도로 원래 경계선 사이 면적은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소요넓이 미달 기억나시죠? 우리 앞에서 4번째 강의에서 봤는데, 자, 도로가 이게 기본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도로가 4m 너비가 나와야 되는데, 2m밖에 안 되면 소요넓이 미달인 도로, 소요넓이 미달인 도로에서 자, 양쪽 방향의 대지가 있을 때는 가운데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인 2m씩을 좌우로 벌려서 합이 4m를 만든 다음에 건물을 짓고 원래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에서 후퇴한 건축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 부분이 제외가 되고 일방 대지일 때는 이 왼쪽 편에 경사지 철도 하천이 있고 오른쪽 한쪽 면으로 대지가 있었을 때는 이 경사지나 철도로부터 일방으로 4m를 가서 소요높이 4m를 가서 원래 경계로부터는 2m를 물러난 여기가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퉁이 대지는 앞에서는 안 봤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데서 이렇게 모퉁이 대지가 있었을 때 이 모퉁이에서 이 각도가 80도 같은 경우면 여기서부터 이 끝에 교차점으로부터 4m를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선을 그어서 이 삼각형 부분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3m짜리 보시면 100도인 경우에는 3m를 후퇴해서 이런 식으로 후퇴하는 건데 이 표에 따라서 계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기본 개념만 아시고 이 모퉁이 대지에서 이렇게 차량들이 우회전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각전제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자, 소연업이 미달인 도에서 후퇴한 대지, 건축선이 따로 후퇴해 정해진 부분하고 모퉁이 대지에서 건축선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후퇴한 건축선과 원래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 사이 면적은 제외된다. 대지면적 계산할 때 건축주한테 불리한 일이고 또 자기 대지 안에 도시계획설인 도로나 공원 같은 부지로 정해져 있을 때 국토계획부에 따라서 도시계획설로 결정돼서 자기 땅의 일부가 도로나 공원도로 들어가면 그것도 건물 건축할 때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퉁이 대지에서 이 부분도 빠졌는데 여기 만약에 대지의 일부가 도로나 공원 부지로 결정됐을 때 이 부분도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우리 건축 면적.
자, 우리 건축 면적은 이런 건물 자체가 있을 때 건물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더라도 실제 이게 건축 면적은 이 전체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쭉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건축 면적을 재는 것이고, 자, 건축 면적을 잴 때는 외벽의 중심선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외벽이나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외벽이나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이라는 말로 통해서 이 건축 면적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대지 면적이 얼마가 나오고 건폐율이 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 50%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 면적을 먼저 설계하는 사람들이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 건축 면적이 만약에 500이 나왔다면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500을 맞추는데, 이 회색 이게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0이고 건폐율이 50%면 건축 면적이 500이 나왔습니다. 그럼 500으로 실제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 건축물 중에서 이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이 회색 부분이 500제곱미터가 되게 설계하는 것인데, 그 중에 여기 벽 두께의 반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셔서 건축 면적은 외벽이나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으로 해서 이 빨간색 선을 긋고 이 안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건축 면적이 되게 실제 설계도 하고 실제 우리가 측정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건축 면적 산정할 때는 이 부분이 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자, 일단 여기 니은번부터 보십시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자, 이건 본 건물이 아니고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자, 지상층의 보행 통로, 우리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연결하는 지상층의 보행 통로 같은 경우도 일반 본 건물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고, 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면적, 또 우리가 뭐 지상층의 출입구의 상부 이런 거,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은 그 건축물을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어떤 부속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맨 밑에 뭐 장애인 승강기라든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건물 외벽에 장애인 승강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본 건물하고 상관없는 부속적인 거기 때문에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로부터 1m 이하 부분, 지상층의 보행 통로를 만들었을 때 그 보행 통로 면적,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면적, 지상층 출입구의 상부 이런 것들, 지상이 이렇게 있고 출입구가 있으면 이게 상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본 건물에 이렇게 부착된 부분입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5개 피난 계단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에 이렇게 대피용으로 2m 이하의 미끄럼틀 이런 거 있을 때는 다 이게 어떤 대피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본 건물의 건축 면적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여기 분자에서 제외되는 거는 건축주한테 유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 기업권도 봐야 되는데, 이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은, 자, 외벽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일 때는 내측 벽의 중심선으로 계산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본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본 건물의 1m 이하 부분은 실제 이렇게 건물 외벽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이거는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외벽이 두 개인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은 여기 파란색 부분 벽하고 이 분홍색 벽 두 개가 있을 때 내측 벽입니다. 외측 벽이 아니라 내측 벽이니까 분홍색 벽을 딱 보고 그 중심선을 잡아서 안쪽으로 건축 면적을 재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바닥 면적. 자, 우리 바닥 면적은, 자, 건축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재는 겁니다. 자, 우리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재는 거고, 보통 외벽의 중심선인데 1m 위에 부분을 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근데 이제 바닥 면적은 1층, 2층, 3층 올라가면서, 자, 벽이나 기둥을 포착해가지고 중심선으로 재기 때문에 건축 면적과 비슷하게 중심선으로 재는데, 이제 외벽이란 말을 안 쓰고 각 층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냅니다.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되는 거죠. 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많이 내는데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건물 외벽에 발코니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때, 발코니 노대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때, 자,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를 곱해서, 자, 그 나머지 부분을 공제하고, 공제한 1.5까지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의 피로티 형태로 통행이나 주차장 같은 걸 만들었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로티는 뭐 통행주차를 안 따지고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로티 같은 거는 외벽에서 1.5까지는 빼주고 남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됩니다. 자, 서비스 면적으로 1.5까지는 인정하고, 자, 피로티가 일반 상업용 건물일 때는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쓸 때만 이 피로티 부분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주고, 공동주택 피로티는 이런 용도에 관계없이 제외시켜줍니다.
자,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같은 게 있을 때, 특히 다락은 다락 층고가 1.5m 이하, 뭐 경사 지붕 같은 경우는 1.8m 이하의 평균 높이를 맞춰서 이 정도까지 맞추시면, 그 다음에 옥상 5개 지하에 설치되는 물탱크 이런 것들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옥상 구조물하고 옥상이라든가 지하에 설치되는 물탱크나 정화조도 이 건물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승강기,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도 서비스 면적이므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주는데, 중요한 건 이 다락은 일반 층고가 평균 1.5m, 이렇게 경사 지붕의 다락을 만들었을 때는 이 평균 높이가 1.8m 이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지상입니다. 공동주택 지상에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 이런 거 생활 폐기물 보관함을 지상에다 만들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기실이 과거 옛날 아파트는 지하 3층에 있으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지하로 들어갔을 때 전기실이 이게 누전 형태로 이게 고장나면 건물 전체가 다 정전되기 때문에 전기실 요즘엔 지상으로 올리라는 차원에서 지상의 기계실, 전기실 침수 방지를 위해 지상의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조경을 만들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바닥 면적에서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도 아까 건축 면적에서 빼듯이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거고, 자, 외벽의 마감재, 지하 주차장 경사로 부분도 이것도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자,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상업용, 업무용 상업용 건물일 때는, 자, 피로티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이거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피로티 통행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공동주택일 때는 그냥 무조건 빼주는 거고, 피로티 부분은 이렇게 업무용으로 쓸 때는 피로티 같은 것들이 통행 주차용으로 쓸 때 20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 발코니 노대는 요 외벽의 중심선에서 1.5m 나가는 부분까지만 빼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2m를 나갔으면 이 더 나간 부분은 바닥 면적이 잡히는데 1.5까지는 빼주는 겁니다. 자, 승강기 탑은 무조건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끌어올리는 모터 같은 게 설치된 승강기 탑은 승강기 탑, 계단 탑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고, 이 다락은 다락 층고, 경사지붕일 때는 평균을 재서 1.8m 이하인 그런 다락은 2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에서 다 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게 공동주택일 때는 지상에 뭐 기계실, 전기실 같은 거 만들었을 때도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표시를 안 했지만, 이 공동주택일 때는 아까 전기실, 기계실, 조경 이런 것들도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거죠. 자, 바닥 면적에서 빼줘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보십시오. 자, 건물주는 여기 200제곱미터 피로티하고 본 건물의 업무용으로 쓰는 공간도 있고, 다락 공간도 사용하고, 승강기 탑도 있고, 발코니도 1.5까지 사용하지만 실제 보십시오.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여기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이기 때문에 이 바닥 면적이 잡히는 부분은 800밖에 안 잡히는 겁니다. 분홍색 부분들은 실제 사용을 하지만, 자,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고, 실제는 이런 부분들 다 빼고 이 파란색 부분만 이 800으로 잡혀서 용적을 계산해가지고 건물 지으면 되고, 실제는 이런 식으로 분홍색 부분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일종의 서비스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발코니는 1.5까지를 곱해서, 자, 곱한다는 게 이제 발코니 가로 길에다가 1.5까지 곱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는 1.5까지 나가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빼주고, 피로티 통행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로티, 승강기 탑, 그 다음 딱 장식탑은 무조건 빼주고, 이 다락은 1.5m 다락 높이, 그다음에 경사지구일 때는 평균 1.8m 이하까지만 높이를 맞추면 그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일 때는 지상층에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 같은 것들,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것들은 바닥 면적 산입할 때 제외가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 외벽의 마감재, 지하 주차장 같은 경사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3번은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외벽이 없이 가운데 기둥만 있고 이렇게 지붕만 덮여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바닥 면적을 잴 때, 자, 여기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으로 1m를 들어와서 그 수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이 부분이, 자, 이게 그 바닥 면적에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물, 그래서 기둥 같은 게 없다, 벽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벽 같은 게 없는 건물일 때는 보시면 이 벽이 없이 가운데 기둥만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로 생각하셔서,
자,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들어와서 자,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이 바닥 면적을 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이 없는 건물들, 가운데 기둥만 있는 형태, 가운데 구조물이 있고 이 가장자리 아래 기둥이나 벽 같은 게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붕 끝으로부터 1m를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해당되는 요 영역만 바닥 면적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면적. 자, 연면적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면적이면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으로 합니다. 자, 단 용적률을 산정하는 용적률 공식에 이 분자에 들어가는 연면적 할 때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죠. 지하층 부분,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이것도 11층 이상 건물이고, 자, 이게 이 피난 안전구역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이런 부분들은 자,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데, 중요한 건 기역, 니은을 가지고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아까 그림에서 아까 우리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피로티 부분이 통행 주차로 쓸 때, 자, 발코니 같은 노대가 1.5m까지는 빼주고, 옥상 구조물도 다락하고 승강기 다 빼주고 이렇게 뺐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건물 실내에다 부속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층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럼 건축주가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을 실제 지을 때 아까 바닥 면적에서 계산할 때 빼주고 최종적으로 연면적 계산할 때 다시 한번 빼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하층. 지하는 무조건 다 빼줍니다. 주차로 쓰든 식당으로 쓰든. 실제 여기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 부분은 무조건 빼주고 지상에 부속용도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있을 때는 한 번 더 빼주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 아까 우리 50층 이상 건물 예전에 배웠죠. 50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도 피난 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도 빼주고 또 11층 이상 건물이고 11층 이상 건물의 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면 우리가 헬리포트 또는 경사지붕 같은 거 안에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피 공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 이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이 건물 실내에다가 부속 주차장 그다음에 식당 같은 거하고 주차장을 지하에 했을 때 이 부분도 빼주고 실제 이 부분만 800으로 잡혀서 건물 짓고 이 건축주는 이 분홍색 부분은 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건물 져가지고 실제 용적률 200%로 해서 이 사람이 400제곱미터 대지에서 800제곱미터로 연면적을 잡혀서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다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빼주는 게 있고 최종적으로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면적을 마지막으로 계산하는데 연면적 계산할 때 이 부속 용도의 주차장, 지하층 부분, 초고층 건물일 때는 대피 공간, 11층 이상 건물이고 11층 이상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경사지붕일 때는 대피 공간을 만들 때 그런 대피 공간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보시고 이제 높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의 높이를 잴 때는 기본적으로 건물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이렇게 수직 높이로 재는 겁니다.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그런데 만약에 1층 전체가 피로티면 피로티 층은 이때는 피로티가 뭐 통행 주차를 안 따지고 높이 따질 때는 1층 전체가 피로티 구조로만 돼 있다면 피로티의 용도는 따지지 않고 뭐 통행이나 주차 같은 거 안 따지고도 피로티 층고가 건물 높이 계산할 때는 제외가 됩니다. 자, 또 옥상에 승강기 탑, 계단탑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아까 우리 저 앞에서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이럴 때는 그 승강기 탑, 계단탑 부분의 면적이 바닥 면적에서 모두 빠졌는데 이번에는 승강기 탑의 높이를 잽니다. 높이.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 장식탑을 만들었을 때 승강기 탑의 높이가 만약에 13m이면 12m까지는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강기탑 높이가 13m일 때 12m는 빼주고 나머지 1m만 본건물 높이에 가산되는 겁니다.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건축 면적을 재고 이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의 면적의 합계를 재서 이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의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는 조건을 맞추면 12m 이하 부분은 빼줍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잡하지만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지금 파란색 건물의 높이는 원래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상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높이가 건물 높이가 50m로 쟀는데 1층 전체가 피로티고 이 피로티 높이가 5m면 이 건물을 일단 기본적으로 50에서 5m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다락 같은 게 있을 때 승강기탑, 계단탑 중에서 높이가 높은 게 13m짜리가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합습니다. 그럼 승강기탑, 계단탑 면적을 합하시 보시죠.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200이라고 나옵니다. 문제가. 그럼 20제곱미터하고 200을 비교해보면 200분의 20 하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면 8분의 1 이하를 맞춘 거죠. 10분의 1이 8분의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이 있으면 그런 것들의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를 합하는 겁니다. 그럼 20제곱미터가 본건물 건축 면적이랑 비교해서 8분의 1 이하를 맞췄을 때는 이 승강기탑 전체 높이 중에서 13m로 나오면 12m까지는 빼주고 남는 1m가 본건물에 가산되어서 46m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14m 승강기탑을 올렸을 때는 2m가 가산돼가지고 4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승강기탑 높이하고 다락 높이를 다 12m 밑으로 맞췄을 때는 가산되는 높이는 없는 겁니다. 우리 본건물 높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50에서 POT 부분을 빼고 높이를 빼고 승강기탑이 13m면 13m 중에서 기본적으로 12m는 뺀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1 이하라는 조건을 맞춰서 승강기탑, 계단탑 같은 것들의 면적이 면적 합계가 본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췄을 때 그 다음에 층고. 자, 층고는 우리 한 층의 높이죠. 여기 보시면, 자, 뭐 1층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2층, 3층, 4층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2층 부분의 층고는, 여기 3층의 층고는 3층의 회색 부분이 바닥입니다. 자, 바닥을 좀 과장을 해서 그렸습니다. 3층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 해당 여기 3층의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 높이를 우리가 층고라고 하는 겁니다. 층고. 윗면으로부터 윗면까지. 자, 건물의 층수 따지는 방법. 자, 우리 지상 부분만 가지고 층을 따지는 거죠. 우리 앞에서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 따질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상 부분만 재고. 자,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 이렇게. 자, 층수가 서로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을 가지고 건물의 층수를 따진다. 자, 지금 이 건물이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지금 건물이 이런 형태의 모양인데 내부에 층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 부분은 12m, 우측 부분은 16m로 건물이 있고 이 내부에 층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바닥 같은 게 없이 그냥 하나의 일체로 이렇게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의 층수는 자, 층의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를 하나의 층으로 해서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층이 나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16m가 기준이 되겠죠. 가장 많은 층이 나올 때는 12보다는 14가 나올 테니까 16m 부분이 16m 부분을 4m씩을 이렇게 잘라서 이 건물은 통상적으로 4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층수 나오는 부분으로 잡고 층의 이렇게 높이가 서로 다르게 나올 때는 그리고 이 부분을 16m 부분이 층 구분이 안 됐을 때는 4m를 하나의 층으로 보고 건축법에서는 1층을 4m로 보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층수 따질 때 또 하나가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이 나왔는데 아까 높이 따질 때도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그러니까 12m까지는 빼고 남는 부분만 가산시키고 층수 계산할 때도 8분의 1 이하면 한 층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건축주는 승강기탑, 계단탑이 한 층으로 안 잡히는 게 좋기 때문에 8분의 1 이하를 맞춰서 지으면 한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의 층수를 한번 따져보죠. 자, 지하는 층수에 안 들어가시고요. 1층부터 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에서 지상에 7층까지고 POT 부분은 층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승강기탑 면적이 요거 승강기탑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20이고 자,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이 200이면 자, 200분의 20은 10분의 1이므로 8분의 1 이하니까 이 건물은 승강기탑을 한 층으로 잡지 않습니다. 8층으로 잡지 않고 자, 이 건물은 지상 7층짜리 건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이 POT 부분은 층수에는 잡히는 겁니다. 자, POT 부분은 층수에 잡혀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는 층수에 안 잡고요.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같은 게 있을 때는 두 개의 면적을 합쳐서 그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한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층수 따지는 방법을 보시고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분할할 때 어떤 제한이 있고 이 공지 부분은 나중에 보시고 자, 건축물의 대지가 건물이 세워져 있는 대지를 자, 일부를 분할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팔고 싶다 그러면 이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자,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 다음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을 이 숫자를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 주거지역 땅이면 건물이 있는 대지가 주거지역일 때 자,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60 이상이 되게 분할을 해야 되고 상업지역은 150 이상이 되게 분할해야 되고 공업지역도 150 이상으로 분할해야 되고
녹지 지역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의 지역이 아닌 주상 공목이 아닐 때는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60, 150, 150, 200.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 공목이 아닌 나머지 비도시역 같은 경우는 60 이상으로 분할될 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둘 다 60 이상, 150 이상, 150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해야 됩니다. 이 면적보다 미만으로 분할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60보다 미만이면 분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그런 식으로 건축법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건축법 내용 보시고 이제 한 개만 더 하시면 건축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건축법에 제가 기본 이론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거 자꾸 숙지하셔가지고 기본 문제를 다 맞추셔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교재는 이제 밴드에 와서 아니면 또 핸드폰 번호로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순환 보고 있고 2순환까지는 체계적으로 좀 보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3순환은 심화용역집 두꺼운 거니까 교재로 발매가 됩니다. 발매가 되면 제가 공지하겠습니다.